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9대 서울시장 취임식이 예정이 된 날이고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진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그 동대문 DDP에서 앞서 진행되기로 있던 그 취임식이 온라인 취임식으로 축소해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취임식의 중계에 앞서서 함께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임식이 축소 진행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 이게 왜 축소가 된 겁니까? 많이들 예상하실 것 같은데요. 계속된 장맛비로 폭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예. 이 탓이 굉장히 큽니다. 이 때문에 좀 취임식이 축소 진행되는 것인데 원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변경이 돼서요. 시청사 3층의 시청 방송실 회의 공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서울시에서는 이 공간을 SCN 공의 회의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공간이 이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 뭐 취재 기자들이 들어가서 취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고 예. 취재 기자들은 2층의 프레스룸에서 온라인으로 취임식 현장을 지켜보면서 취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이 취임식은 축소된 이유가 집중호우로 비 피해 대책과 또 서울 일부 지역의 산사태의 우려가 보고가 되면서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성대한 취임식 대신에 이 취임식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건데요. 네. 앞서 예정대로 취임식이 진행이 됐다면 서울시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해서 사회적 배려계층 200여 명이 참석을 했을 것이고 또 구청장 당선인, 시의원 이렇게 초청 인사만 해도 한 1,5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현안 사안 먼저 챙기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자와의 동행을 주제로 이제 진행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앞서서 오전 8시에 그 국립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이제 시장직을 시작을 했는데 네네. 방명록을 썼습니다. 방명록의 내용이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만들겠습니다라는 또 방명록의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취임식의 주제하고 좀 맞닿아 있는 걸 방명록에 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가 됐습니다만 그 약자와의 소통은 앞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좀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자와의 동행은 앞으로 그 오세훈 시장의 그 임기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는 그 의지를 피력한 셈입니다. 주요 공약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 취임식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예. 취임식 전체적으로 한 15분 정도 그 시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장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 현장의 취임식 그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자와 함께하는 서울시 아나운서 전희원입니다. 오늘 취임식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많은 시민 여러분 모신 가운데 함께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지역의 집중호우 상황에서 우선 시민 안전 점검과 피해 대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네, 여러분 이 자리가 있기까지 1년간의 그 시간과 소중한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담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 빈곤의 악순환을 어딘가에서는 끊어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지국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서울시가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바뀐다면 그 투자는 아낄 투자가 아닙니다.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불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바람. 시민의 선택은 변화였습니다.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은 1000만 서울 시민의 이 같은 마음을 응축한 다가올 10년의 미래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꽉 막혀있던 주택 공급 정책의 숨통이 트였고 누구나 질 좋은 보육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시리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새로운 꿈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서울은 세계인이 찾는 편리하고 아름다운 도시, 생기 넘치고 미래를 앞당기는 놀라운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믿고 손을 내밀어 주신 서울 시민들.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힘차게 변화와 혁신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어 큰 힘이 되어드리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으로 벌어진 교육 격차를 더욱 좁혀가겠습니다. 질 높은 집을 지어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하고, 돈이 없어서 아픔을 참는 이들이 없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청년으로서 불안정하게 미래가 안 보이고 막막했을 때 서울시 희망2배 청년통장 사업을 참여를 하면서 그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 내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몇 년을 공부를 한 것보다 인턴십 3개월 과정이 저한테 더 많은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서 치매센터 농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힐링도 하고 선생님들의 이제 좋은 얘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되죠. 많은 프로를 주셔서 우리 치매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청년 취업석 강고 과정이 취업 연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칭데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취업까지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빨리 그 10개 캠퍼스를 다 확보를 하셔서 자기 집 근처에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부상군인들에 대한 제도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게 보였어요. 그 과정 중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을 뵙고 전역하고 이런 부상군인들 지원하는 사업 하고 싶다, 좀 도와달라 하니까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때부터 서울시청이랑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오면서 공부를 한 결과 서울시에도 상당히 많은 교육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정책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학교 교육 보편적으로 넓히고 여유를 갖고 생활할 수 있는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여 듣고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과 공존의 서울을 그려가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특별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서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취임 선서가 있겠습니다. 저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시척의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7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네, 취임 선서에 이어서 민선 8기 서울시정 철학과 우리 서울의 비전을 담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제39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입니다. 먼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서울시 426개 동 전 행정동에서 승리한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는 시민 여러분과 약속한 모든 공약을 반드시 지키라는 무언의 지상명령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서울, 매력 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자명합니다. 가난에 대물림이 없고 노력하면 계층 이동이 가능한 도시,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며 남녀노소 모두가 마음껏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자립할 수 있는 도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한 표 한 표에 담긴 염원과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서울시의회와 함께 오직 시민의 삶을 위해, 서울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약속드린 시정 비전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을 약자 동행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지난 지방선거 시작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던 약자와의 동행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이자 제 평생의 과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지만 그동안 너무 빠른 속도로 발전해오는 과정에서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누군가는 손해받는, 소외받는 짙은 그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을 이야기해야 하고 순이나 수치가 아닌 가치로 승부를 겨뤄야 하는 시점인 만큼 약자와의 동행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앞으로 서울시의 모든 정책은 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1년간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취약계층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4대 정책의 틀을 갖추었습니다. 하후 상박형 미래 복지 시스템인 안심소득 시범사업,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런,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바꿀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그리고 취약계층도 중산층 이상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서울형 공공의료 서비스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또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는 약자 동행지수를 개발해서 모든 서울시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어르신, 1인 가구 등 모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는 물론 가족 모두가 행복하다는 원칙 아래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서울시가 키워준다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연령대별 맞춤형 보육정책 로드맵을 하루빨리 제시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 재건축을 정상화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는 인구 1,000만이 모여 사는 메가시티 서울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인 만큼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정책 수단을 구사해서 신규 주택을 최대한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완비하고 신속 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역을 묶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은 물론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품질 임대주택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철폐하고 주거격차를 앞장서서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 첫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시작해서 분양주택으로 옮겨가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직 주택을 분양받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지분 적립형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주택과 같은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추가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도 펼쳐 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의 매력을 높여서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 5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을 글로벌 선도도시로 만드는 핵심은 세계인 누구나 살고 싶고 찾아오고 싶고 일하고 싶고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미래 먹거리를 육성해서
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을지로, 종로, 퇴계로 등 구도심 일대를 고밀도 복합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해서 도심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용산의 국제 업무 기능, 여의도의 글로벌 금융 기능을 연계해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코어를 조성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맞이한 새로운 용산 시대에 발맞추어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과학기술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해서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갈 장소이자 디지털 변혁의 전진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대문은 뷰티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홍릉, 양재는 바이오와 AI 첨단기술 개발진흥지구로 조성하는 등 거점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4차 산업형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서 청년들이 서울 어디서든 양질의 일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 2.0을 추진해서 서울을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술적 감성의 디자인을 공공은 물론 민간 영역까지 확대해서 도시 경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미있으면서도 품격 있는 디자인의 공공시설물을 만들어서 서울을 디자인 랜드마크로 복원하겠습니다. 도시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로, 모빌리티 등 교통 분야도 혁신하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공간을 지하화, 복합화해서 도심을 쾌적하게 하고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을 숲세권과 수세권이 가득한 녹지 생태도시로 만들어서 삶의 여유와 행복한 일상을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대문 안을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도심으로 대전환하고 용산공원을 서울과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서울 시내 곳곳에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모든 자치구에 뻗어 있는 실개천과 소하천을 활용해서 서울 전역을 수변 감성도시로 만들고 서울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산지를 재미있는 산림 여가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어 온 노들섬도 매력적인 글로벌 예술섬, 세계적인 명소로 변모시키겠습니다. 넷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단 한 푼의 세금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 낭비를 일소하고 서울시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회복하겠습니다. 전임시장 시절 10년간 민간위탁과 보조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에 가로막혀 서울시 바로 세우기는 원하는 수준의 반의 반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민간위탁금, 보조금의 반복 지원은 없는지,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없는지 더욱 철저하게 점검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방만하게 운영됐던 사업을 정리해서 예산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일처리로 시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급급해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내다보며 정책을 혁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반복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고 감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 여러분을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고 진정한 동행 매력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일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열정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빛나는 아이디어와 혁신이 끊이지 않고 열정의 깊이만큼 즐거움과 보람, 보상도 커지는 신명나는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대의 사명이자 천만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4년 서울을 확실하게 제대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제 머릿속은 서울의 미래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고 가슴은 앞으로 변화될 서울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뛰고 있으며 두 발은 끝까지 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위대한 도시입니다.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과 교통 인프라, 푸른 숲, 드넓은 한강, 아름다운 지천, 역사 명소,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풍부합니다. 위대한 서울 시민 여러분과 함께 수도 서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바탕으로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서울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장 취임식을 네, 함께 15분 정도 미래를 보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현장 중계를 해드렸고요. 취임식 이후에는 또 오세훈 시장이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 오늘 아침 8시에 구청장 당선인들과 같이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이어서 어제 폭우로 싱크홀이 발생한 종로구 해화동의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취임식이 끝난 이후에는 종로구 창신동의 쪽방촌 현장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앞서 약 15분 정도 이어진 서울시장 취임식 함께 좀 지켜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정화 아나운서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 취임식 좀 축소되면서 시간이 너무 짧았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일복이 참 많은 시장이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취임식에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다.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전달한 것 같다. 이렇게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부분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 DDP라는 공간이 오세훈 시장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공간에서 진행된다고 해서 굉장히 기대가 컸는데 시청사 작은 회의실에서 이 취임식이 치러져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아쉬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예. 또 일복이 많다라는 부분은 제 38대 시장직을 시작할 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날부터 능숙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대한 취임식 없이 임기를 바로 그 당선된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번 역시도 취임식이 약소하게 진행이 되면서 정말 일복이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간간히 유튜브 영상을 좀 보는데 오세훈 TV라는 그 채널이 있어요. 예. 그 오세훈 TV에 나온 채널 영상이 오늘 그 간략하게 제시됐던 그 3분짜리 동영상에서도 게식 나왔더라고요. 네, 게식 영상에서 나왔던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오세훈 TV에 이제 나왔던 내용이 오세훈 시장이 공약 1호로 내걸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이게 급박하게 만들어진 공약이 아니다. 급조된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 정치를 하는 이유다라는 내용이 짤막한 쇼츠 영상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2011년 무상급식 사건 그것도 그 쇼츠에서 언급이 됐어요. 예. 그 사건 이후로 2011년부터 10년 동안 정치 제야의 곳으로 머물렀는데 네. 그런 자기의 그 디스 요소가 되는 부분을 언급한 쇼츠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약자와의 동행은 나의 대표적인 공약이 될 거다. 근데 급조한 것은 아니다. 이게 오늘 취임사에서도 여지없이 담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을 잘 뽑아서 취임사에서 전달을 하셨구나 하는 걸 좀 느꼈습니다. 오세훈 TV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박정화 아나운서는 15분 동안 진행된 취임식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예.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취임식이 온라인으로 축소 대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대신에 폭우 피해라든지 시민 안전 점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다른 자치단체도 뭐 경기 침체나 뭐 폭우 피해 등으로 인해서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작고 검소하게 하는 그런 곳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 주제를 약자와의 동행으로 잡는다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의 취임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겼죠.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사 큰 틀은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이 큰 틀 아래에서 4가지 방향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약자 동행 특별시 조성, 주택시장 안정화, 그리고 글로벌 도시 경쟁력 키우기, 서울시 바로 세우기, 완수 이렇게 4가지인데요. 예. 먼저 첫째로 제시했던 약자 동행 특별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세훈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의 부분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복지 특별시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예. 이번 취임사에서는 안심소득, 서울런,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임대주택의 고급화 추진 등을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예. 좀 더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서울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예산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난 28일에 시범 그 운영 지원을 받을 500가구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서울런 같은 경우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부하길 원하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죠. 그 인강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인데 예. 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이 관련 예산 통과하는데도 좀 그 시끌벅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취임사에서 담겼고요.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사에서 둘째로 제시한 것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맞습니다. 앞서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오세훈표 스피드 주택 공급 정책을 내세운 바 있는데요. 신속 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 노후 저층 주거지에 있어서는 모아타운, 상생주택 이런 그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는 의지를 취임사 내용에 담기도 했습니다. 네, 취임식의 주제 약자와의 동행처럼 이 공약 1호가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 4종 세트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또 잘 담긴 것 같고요. 그 취임사에서 밝힌 세 번째가 바로 뭐 뉴욕,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탑5 도시를 만들겠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건데요. 예. 글로벌 탑5 도시,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신가요? 이게 그 대본에 없던 질문이었는데 네. 뉴욕, 뭐 런던, 도쿄, 나머지 2곳은 어딜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도시가 주요 세대 도시로, 예. 3대 도시로 꼽히는 곳인데 예. 이어서 파리, 뭐 싱가포르, 홍콩 이런 것들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5대 도시 안에 들도록 하겠다라는 예. 건데 목표로 잡고 있는 시점 2030년까지입니다. 2030년까지는 이 글로벌 탑5 도시에 들겠다라는 내용 담았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네요. 네. 네. 8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뭐 여러 개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디지털 혁신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세워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하겠다. 그리고 고품격 스마트 디자인 도시를 조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예. 것들을 통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큰 그림 계획 안에서도 그 취임사에서 좀 제가 그 귀에 꽂힌 부분은 예.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라던가 그동안 방치됐던 노들섬을 세계적인 명소로 이제 변모시키겠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표 역점 사업 이런 것들에 주력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자기 이름을 건 그런 주요 공약 사업들에 집중하면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지난 38대에서 뭐 시민단체라든지 뭐 민주당이라든지 함께 날을 세웠던 네. 서울시 바로 세우기 완수도 오늘 취임사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 예. 취임사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전임 시장 시절, 그러니까 고 박원순 시장 시절에 10년 동안 몇몇 시민단체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시민 혈세가 낭비가 됐다. 그래서 예.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작이 된 것이 서울시 바로 세우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지난 38대와 다르게 39대는 좀 많은 게 변화가 됐죠. 맞습니다. 서울시 의회 의원 역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추진하려던 서울시 바로 세우기와 이번 서울시 바로 세우기 2라운드는 분명 모양새가 다를 것이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있어서도 그 오세훈 시장이 예고한 대로 시민단체의 인건비가 과다 편성된 부분이라던가 보조금이 반복 지원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을지 예. 이 부분도 좀 지켜볼 대목일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정리해 주신 대로 이게 오세훈 시장이 취임사에서 굉장히 많은 공약들을 또 내걸었습니다. 이게 좀 잘 추진될 것으로 예상이 될까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난 38대 임기 때와 같이 시의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 네.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그 의견이 이번 선거에서 큰 표차로 재선에 성공한 만큼 희망적일 것이다. 이런 의견이 다수입니다. 예. 이번 8회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59.05%인데요. 지난 선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57%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리고 서울 전체 426개 전 행정동에서도 승리를 했거든요. 그만큼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 또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17개 자치구에 있어서 국민의힘 구청장이 당선이 됐다는 부분에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에 많은 큰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약 1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 짧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오세훈 시장이 쓰레기 매립지 종료와 GTS 개통 문제 등 많은 또 숙제들을 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지 짧게 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식 이전에 경기도지사 당선인이죠. 김동연 당선인, 지금은 경기도지사 신분이죠. 경기도지사와 그 회담을 갖기도 했고 예. 그리고 지난 27일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비공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한 것이 수도권 공동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만큼 앞으로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주요 핵심 문제, 풀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지 문제라던가 네. 교통 부분, GTX 개통 문제 등 관련된 사안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네. 회의체가 구성될 것이다 라는 부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부분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진중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취임식 생중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